안녕하세요. 혹시 다른 사람을 돕는 이타행을 하다가 오히려 내가 더 힘들어지고 지쳐버린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지 않으세요? 분명히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왜 결과는 이럴까? 오늘 바로 그 고민에 대한 아주 새로운 해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보죠. 상대를 위하는 마음으로 한 내 행동이 왜 나를 지치게 만들고 어쩔 땐 관계까지 어색하게 만드는 걸까요? 좋은 의도가 꼭 좋은 결과로 이어지진 않는다는 거, 이거 정말 답답한 문제잖아요. 보세요. 우리의 의도는 왼쪽처럼 분명히 상대를 돕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오른쪽처럼 자기 소진, 감정 고갈, 심지어 관계 왜곡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내 도움이 오히려 간섭처럼 느껴지거나 내가 괜히 잘난 척하는 사람으로 비춰진 경험. 당황스럽죠? 도대체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빠지기 쉬운 이타행의 함정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가 선이라고 굳게 믿었던 행동이 왜 전혀 다른 결과를 낳는지 그 이유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와, 이거 표현이 굉장히 직설적이죠? 이게 바로 이 설명의 핵심을 꿰뚫는 한 문장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타행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예를 들면 뭘 사다 주거나 청소를 대신 해주는 그런 행동들이 사실은 진정한 의미의 이타행이 아니라 어쩌면 어리석은 짓일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주장이에요. 아니,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들을 말하는 걸까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무작정 물질적인 걸 건네주거나 청소 같은 육체적인 도움을 주거나 또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저자세로 나가는 행동들 말이죠. 이런 건 겉보기엔 상대를 위하는 것 같지만 결국 나만 지치게 만들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진정한 이타행이란 뭘까요? 자, 두 번째 파트에서는 우리의 기존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새로운 관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진정한 이타행은 물질이 아니라 말을 아주 능숙하게 주고받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들어주는 것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사실 돈이나 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입과 귀였다는 거죠. 이 문장이 모든 걸 말해주네요. 결국 무엇을 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의 말을 얼마나 잘 듣느냐가 이타행의 성패를 가른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철학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아주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파트입니다. 이 철학을 실천하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정말 강력한 규칙, 바로 10분 듣고 3분 말하기 법칙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정말 간단해요. 먼저 상대방의 말을 10분 동안 온전히 들어주는 거예요. 내 의견은 잠시 접어두고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 마음속에 꽉 차있던 답답함이 비워지면서 일종의 공간이 생기거든요. 바로 그때, 그 텅 빈 공간에 내가 해줄 3분간의 질 좋은 말이 쏙 하고 들어간다는 원리입니다. 반대로 3분만 듣고 10분 말하면 상대는 이미 마음을 닫아버린다는 거죠. 네, 10분을 충분히 듣고 나서 딱 3분만 말하면 그 말은 이렇게 아주 깊숙이 스며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말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내 안에서 이미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이 뭔지 정리가 되거든요. 길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3분이면 충분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아니, 근데 왜 하필 말이 가장 큰 선물이 됐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시대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과거 정말 먹고 살기 힘들었던 시절에는 빵 한 조각이 최고의 선물이었죠. 하지만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는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보다 자신을 이해해주고 올바른 방향을 알려주는 지혜로운 말 한마디에 훨씬 더 목말라 있어요. 이제는 금보다 더 귀한 게 바로 의미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을 주고받는 행위야말로 오직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가장 고유하고 위대한 선물이잖아요. 이 특별한 능력을 사용해서 상대를 돕는 것, 이게 바로 가장 인간적이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이타행위라는 것이 이 설명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다섯 번째로 이 개념을 한 단계 더 확장시켜 보겠습니다. 개인적인 이타행을 넘어서 더 넓은 차원의 기여인 홍익으로 나아가 보죠.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들어오죠? 이타행이 내 바로 앞에 한 사람을 대상으로 말을 들어주고 해주는 이런 개인적인 차원의 행위라면요. 홍익은
나의 작품이나 어떤 법칙을 만들어서 후손을 포함한 아주 많은 사람에게 오랫동안 도움을 주는 훨씬 더 큰 사회적 차원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르게 사는 법에 대한 답을 찾아서 세상에 내놓는 것, 그게 바로 홍익인 거죠. 자, 그럼 다시 우리가 처음 가졌던 문제로 돌아와 볼까요? 이렇게 진정한 이타 행위의 의미를 깨닫고 실천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지치거나 소진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아주 심오한 보상을 받게 된다고 해요. 그 보상을 바로 성불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내가 올바른 이타행, 즉 경청과 지혜로운 말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진짜 도움을 주었을 때 하늘로부터 받는 선물이 바로 성불이라는 겁니다. 이건 지치는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나 자신이 더 크게 성장하는 과정이 되는 거죠. 어떠세요?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의 의미가 오늘 완전히 새롭게 다가오지 않으시나요? 물질이 아닌 경청으로 시작하는 진정한 이타행. 여러분은 이제 하늘의 선물을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